네, 장시작을 함께하는 시황방송 오프닝 벨 라이브. 저는 오늘 염승환 이사님을 대신해서 하루 나온 IBK투자증권의 영업부 박근영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경제 김종현입니다. 내일도 나오시잖아요. 내일은 시황 때문에 저는 이제 이쪽 오른쪽 자리에 앉게 될 텐데 오늘은 염승환 이사님이 개인적 사정 때문에 잠시 제가 오늘 하루만 대체를 할 것 같고요. 인사는 좀 이따 하고 시장이 이제 개장을 했기 때문에 개장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환율은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320원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달러도 105, 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5까지는 거침없이 좀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105에서 조금 안정되는 모습인데 국내 환율도 1320원대에서는 안정되는 모습이고요. 자, 15분 먼저 출발한 선물은 오늘 소폭의 강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입니다. 자, 미국 증시 흐름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이고요. 코스피 지수도 지금 4포인트가량 오르면서 일단 강보합권, 코스닥 시장은 지금 강보합과 약보합으로 오가면서 일단 출발은 완만하게 출발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일단 오늘 시장의 방향성은 또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또 최근 들어서 수급이 워낙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기관들이 사면서 대형주들을 끌어올렸는데 어제는 외국인들의 대량 매물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오늘도 연출되는지 일단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은 분위기가 오늘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사실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조금 불거지면서 그렇죠. 조금 좀 우울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 외에도 IT 대형주 가운데 삼성전기, LG전자, LG노텍, LG디스플레이 등등 대부분 IT들이 좋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대형주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유가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강보합권입니다. 어저께 나왔던 것은 2차 전지와 관련된 기대감보다는 중국 속에서 감산한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더불어서 최강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일단 거래는 크게 늘진 않는 양상이고요.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도 강보합권들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다음에 한전기술이죠. 일단 소송에서 이겼다. 물론 그 소송이 아직 끝났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원전업계를 조금 압박했던 그 이슈가 일정 부분은 해소됐다라는 것을 아침에 이제 뉴스로도 자세히 권프로가 전해주셨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오늘 한전기술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이 강세를 보이면서 철강주들의 강세에는 오히려 포스코 스틸리온이 좀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는 좀 말씀드리는 순간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 1, 2위가 포스코 홀딩스와 삼성전자인데 두 종목의 거래 강도가 조금 낮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우진, 한전산업 이런 종목군들까지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들 종목의 거래 강도가 강하게 붙는 것은 뉴스로 인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주가가 올랐던 SK, D&D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유한양행도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유한양의 리포트의 내용 핵심 포인트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비소폐암 치료제 말고 다른 쪽도 봐야 된다. 그래서 자회사의 어떤 실적도 있고 추가적인 어떤 이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와 더불어서 한미반도체가 어저께 급락했었는데 오늘 반등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에너지를 강하게 실지는 못하는 모습이고 LG노텍도 애플이 반등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이 좀 만족할 만큼의 반등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한 3%대 빠지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추가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은 지수가 좀 빠졌는데 오히려 어제는 마이크론은 도이치방크가 반도체 업황 관련된 다운사이클이 끝나고 가격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매수로 목표 주가를 꽤 많이 올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가 오늘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더군다나 애플도 어제 1.69%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펄스트 솔라나 솔라엣지 등 동반 하락세가 보인 점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의외로 이제 백신 접종률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어제 관련된 모더나나 파이자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한국
투자증권에서도 뭐 관련된 반도체 관련해서 침착하십시오. 이게 그 제목이에요. 리포트 제목이. 그러면서 네. 이제 반도체가 어제 좀 좋지 못한 하루가 나오니까 침착하게 좀 여기에 대해서 비중 확대 관련된 긍정적인 의견도 내기도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지수는 뭐 플러스권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역시 좀 연휴를 앞두고는 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게 보면서 FOMC를 좀 지켜보는 관망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일단 FOMC도 있고 그 네. 다음날 BOE도 있고요. 그러니까 FOMC 우리가 결과를 보고 나서 저녁에는 BOE, 그러니까 영국 흐름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정위가 또 열리기 때문에 일본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 뭐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지금 가장 경기 측면으로 봤을 때 불안한 국가는 영국이잖아요. 네. 물가도 뭐 워낙 강하게 오르고 있고 뭐 금리도 ECB가 올렸으니까 뭐 영란은행도 따라 올릴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OJ는 과연 YCC를 바꿀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국내 혹은 뭐 글로벌 자산 시장에 가장 강하게 유동성을 공급한 게 뭐 누가 뭐래도 네. 일본은행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와타나베 부인들이 그 엔캐리를 정리하게 될 정도의 정책 변화가 나타날지는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연이어서 나오는 그런 각국 정책 당국의 영향들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소폭의 조정이고요. 포스코 DX도 소폭의 조정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오히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코어라인 소프트나 HP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이 거래가 좀 급증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뭐 수급도 들어오고 좋은 뉴스들이 계속 알려지면서 주가가 초강세를 보였던 알테오젠도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 거래도 살짝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우리 기술을 포함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BHI까지 결부지을 수 있는 이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오늘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 쪽은 일단 원전 관련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쪽은 일부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어저께 급등했던 뭐 머큐리 같은 종목군들이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다음에 뭐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메디톡스 같은 바이오 종목군들도 소폭의 조정을 현재 구간에선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시면 등락과 상관없이 즉 급등하고 있는 이 원전 관련주를 제외하면 거래를 크게 붙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장 지금 핫한 이슈들이 역시 이제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역시 갈 거냐 아니면은 최근에 많이 빠졌던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이 또 좀 불어올 것이냐 그리고 새롭게 제약 바이오가 이제 나타나면서 이쪽 부분도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관건도 좀 있어 보이는 사태예요, 그죠? 그래서 뭐 반도체 소부장은 뭐 여러 종목들 뭐 워닝 머티리얼즈나 하나 머티리얼즈, 테스, 두산 테스나 뭐 등등 상당히 좀 그래도 강보합권 플러스권으로 계속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선단 공정까지도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HBM이나 후공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뭐 관련된 종목 그런 이야기만 많았는데 최근에는 리포트가 다소 좀 전공종단에 대한 투자 장비에 대한 내년을 바라보는 주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들이 뭐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포함해서 유신테크 등등도 주가들이 꽤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들에 대한 이슈도 약간 후공종단에만 이렇게 집중되는 것들이 전공종 쪽으로도 키 맞추기에 뭐 그러니까 눈높이가 좀 옮겨가는 뭐 그런 모습도 꽤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 관련된 부분들이 좀 예민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최근에 움직임이 없어요. 오늘도 에코프로가 조금 약보합이죠. 에코프로 BM은 강보합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더 쉬고 있는데 2차 전지 쪽 8월 수출액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는 일단 하락은 멈췄죠. 3월 달부터 쭉 하락하던 게 7월부터는 일단 YOY로는 계속 늘 수밖에 없지만 MOM으로 줄어들고 있던 게 일단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네. 8월 달엔 플랫하게 붙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앞단에서 전기차 쪽이 워낙 조금 판매량도 조금 부진해졌다. 그러니까 부진해졌다라는 건 총량은 늘었지만 성장의 속도가 줄었다는 얘기고요. 그 줄어든 성장의 속도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래서 이제 가격 하락을 막
하기 시작했다는 네, 거죠. 네. 테슬라는 뭐 원래 시가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동차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비싼 전기차 뭐 20% 할인하는 게 뭐 일상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내연기관 차들도 안 팔리는 것들, 특히 뭐 디젤 기반의 차들은 뭐 17% 이 정도 할인은 뭐 거의 하고 있는 것 같고 외제차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국내 차도 우리나라는 자동차 가격을 내린 적이 없는데 뭐 현대기아차 중에서도 일부 차종의 가격 조정이 있고 네. 그다음에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새 연식을 내놨는데 가격을 뭐 보합으로 유지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이제 차 가격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조금도 많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격 내리면 결국 많이 팔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지금 미국의 그 3사의 파업 이슈라든지 네. 이런 복잡한 이슈가 얽히기 시작하면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좀 식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내일 발표될 FMC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발표될 FMC의 점도표가 만약에 레벨이 높아질 경우에는 그러면 고밸류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흔들림이 더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고밸류 종목이라고 하면 뭐 일단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내에서는 HBM과 관련된 후공정 종목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은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추세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흔들릴 수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이 좀 부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전공정 종목군들이 뭐 그 기업들이 그렇게 나쁜 기업들은 아닌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투자를 멈추면서 엄청나게 이제 실적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유진테크는 뭐 누가 뭐래도 SK 하이닉스양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는 거의 3배 가까이 벌어진 밸류 갭을 조금 메꾸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규 공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뭐 긍정적인 좀 모멘텀을 시장에서는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이 좀 장황해졌지만 어쨌든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4분기를 기대하게 만들지만 지금 속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오히려 기술적인 흐름을 좀 더 우리가 같이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3분기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아지는 분위기니까 네. 뭐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지배적인 것 같고요. 다만 4분기 또 미국 쪽에서 신규 모델들이 이제 자동차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관련된 수요가 또 좀 나온다면 네. 아마 4분기 이후에 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는 점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뭐 관심도 아직까지 그렇게 멀리 내놓고 보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이제 9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볼 만한 자리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이야기들이 최근에 보면 우주항공 관련된 어제도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좀 혹시 체크가 가능한가요?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해서 뭐 스타링크도 뭐 SK텔레콤하고 4분기 정도부터 뭐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저궤도 위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내고 뭔가 이제 산업을 육성하겠다. 뭐 어제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혹시 그와 관련된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최근에 뭐 종목군들 흐름 보면은 에이스테크가 뭐 5G 종목 중에서는 비교적 강한 모습 보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 쪽에서도 기존에 이제 KMW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 들어서는 간헐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고 뭐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봤을 때 일정 부분의 순환매 과정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뭐 아시겠지만 위성 통신을 사용하는 것 자체의 가격이 일단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비싼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품질 자체도 속도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통신보다 더 빠르고 뭔가 강한 어떤 소구력이 있다면 더 비싸더라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가격은 비슷한데 실제의 속도는 아직 원하는 속도 정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출발한다고 해서 과연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수가 못 가는 가운데 순환매가 돈다면은 그동안 뭐 5G 기대감으로 조금 올랐다가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던 이런 쪽으로도 일부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종목군들로도 일정 부분 모멘텀은 있겠지만 그 부분의 연속성은 좀 확인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종목을 좀 찾아본다면 실제로 이제 방산,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이 3분기까지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숫자가 찍히지 않았지만 4분기부터는 이제 마진율도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분위기를 확대해서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군들의 숫자가 정말로 지금 높아진 주가만큼 강하게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의미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과 하나그룹과 관련돼서는 지금 뭐 UAM을 포함해서 굉장히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서 뭔가 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5G 관련해서는 에이스테크가 일단 좀 불을 붙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목을 중심으로 매기가 확산되는지 여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5G 관련주들은 워낙 오랫동안 좀 힘들게 만들었던 네. 섹터라서 뭐 이제 바닥이다,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쉽지 않은데요. 또 그렇죠. 실제 시장에서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손에 꼽힐 정도로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추정치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여튼 기대감을 높인다기보다는 이제 말씀드렸던 적어도 위성통신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 국방 분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인텔리안테크가 원앱 관련된 쪽도 계약을 하면서 상당히 좀 큰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약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항공우주 관련된 쪽을 좀 눈여겨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이제 IT 부품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삼성전기나 LG이노텍 전체적으로 1%대 좀 움직임이 있는데 삼성전기는 폴리드줌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요. 애플도 지금 이번에 폴리드줌을 이번에 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그 특허를 어떻게 침해를 피해가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했는지 이런 것들도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LG이노텍 등등 BH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 애플 아이폰 15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또 삼성전기는 IT 부품에서는 최소한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기대는 이미 그 전장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장 쪽의 흐름의 실적이 나오기 전에 최소한 IT에서 바닥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정도의 시그널만 줘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메리트가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다 천편일률적이죠. 3분기까지는 부진하다. 근데 4분기에 뭔가 좀 개선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MLCC를 포함해서 전장 쪽으로 들어가면 PQ 모두 늘어난다라는 그런 전망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한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빠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쉽게 올라가지도 못하는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쐐기 형태의 일정한 가격을 모아나가는 형태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결국은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나중에 방향성이 나올 때 나오는 그 방향성대로 쫓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기술적인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펀더멘탈적으로도 저 역시 전장 쪽으로 나간다면 삼성전기의 주가는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고 근데 LG이노텍은 조금 다른 게 삼성전기처럼 MLCC의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기판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 카메라 쪽에 70%를 거의 올인하고 있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이폰 15의 판매량에 따라서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기 반응은 정말로 좋지만 이게 초기 반응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총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는 건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두 종목을 굳이 우열을 나누자면 저는 삼성전기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고요. LG노텍은 아이폰 15 그다음에 아이패드 같은 것들의 판매량을 조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 중국 쪽의 수요는 아이폰 14 시리즈보다 15 시리즈가 거의 예약 판매는 2배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글로벌 지금 아이폰 관련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폰이 1등 폰이 지금 아이폰 8이라고 합니다. 8 시리즈. 그러니까 이제 바꿀 때도 되긴 됐는데 8 시리즈가 워낙 잘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으면서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체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방송 중에 잠깐 보니까 지금 뭐 5G 관련주가 아주 급등입니다. 지금 KMW가 12%대 올라가고 있고 HFR 2%대, 이노바이오리스도 3% 가까운 상승, 오이솔루션도 5.4%, RFHIC도 4.3%. 뭐 사실 오늘 그 하나증권의 김옥식 연구원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하도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좀 오르다가 다시 빠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섹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나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가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회사가 사실 못 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뭐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터지면서 뭐 6 관련된 이야기가, 근데 사실 5G도 잘 안 되는데 왜 네. 벌써 6G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도 실제 계십니다만, 아무튼 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빠진 낙폭 과대에 또 빈집이라는 점에서 오늘 같은 약간의 급등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실적과 좀 무관하게 지금은 좀 기대감으로 좀 움직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순환매되다 보니까. 그래서 5G 쪽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저희가 새롭게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른 것들 좀 쉴 때 이렇게 간다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다음 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뭐 종목들 보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이슈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LG생활건강은 조금은 강보합 정도 되고 있지만 나머지들이 뭐 조금 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클리오나 뭐 한국콜마, 연우 이런 종목들은 중소형주 중에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어서 오늘도 플러스권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소비주 전반적으로 뭐 화장품, 여행주, 카지노 뭐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네, 일단 뭐 핵심 포인트는 얼마나 올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중국과 나를 세우고 있지만 올해 예상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추이를 200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9월 달까지인가요? 70만 정도가 들어온 상황이니까, 그러면 결국 9월, 10월에 연휴가 많을 때, 그러니까 금 같은 9월, 은 같은 10월에 대거 이제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중국 내에서도 일단 뭐 그 단체 관광객 수요가 많이 늘고는 있다라는 것도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가장 먼저는 면세점, 그다음에 뭐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그다음에 뭐 중소 화장품은 지금 꼭 중국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이 예를 들어서 더해질 경우에는 좀 더 탄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저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숫자를 정말 확인했을 때 10월 한 중순 이후에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예상보다 못하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투자 관점은 한 10월 초나 한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조금은 뭐 조정받을 때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 이제 숫자를 확인해 봤을 때 숫자가 미약하거나 아니면 숫자가 괜찮은데도 차익 매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면 뭐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뭐 지금 뭐 중국 소비가 대거 늘어날 것도 아니고 과거처럼 뭐 급격하게 올라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장주격의 종목은 뭐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여전히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 두 종목을 가장 대장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좀 더 상승폭을 뭐 높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2.5%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1% 가까운 상승세, 에코프로도 플러스 반전을 했네요. 최근에 이제 양극재가 좀 쉬다 보니까 오히려 하반기 이후에는 2차전지 장비주들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PNT라든지 하나기술, 그다음에 원익PN이 뭐 CIS 이런 등등의 뭐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역시 뭐 PNT, 하나기술, 원익PN이, CIS 대부분 다 주가들이 1에서 2%대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뭐 양극재는 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조금 쉬어간다고 보고 있지만 2차전지 장비주들은 뭐 수주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맞는데요. 뭐 거기에 대한 뭐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네, 일단 뭐 그 얘기는 충분히 납득 가능할 만한 얘기고요. 대신에 이제 이들 종목도 올해 여름에 주가가 상당히 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공장이 이제 막 지어지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 올라가는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좀 만족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뭐 PNT를
포함해서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윤성 FS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추이를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이제 실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정상화가 아니라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대를 얼마만큼 숫자로 채우는가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철저하게 트레이딩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게 정말로 길게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 종목들도 실적이 발표되는 구간에서 뭔가 좀 이렇게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인지를 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뭐 양극재가 가지 않으니까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대장주 가시면 다른 쪽도 결국은 쉬어가는 하나의 흐름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대신 이제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잘 나오고 추가 수주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면 뭐 그때는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장비 쪽 종목들에 대해서는 대장주 중심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실적을 찍어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 장비 관련된 발주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나오는 게 거의 70% 정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밸류체인 중심으로 보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PNT라든지 하나기술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도 이야기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움직임이 그 외에도 일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슷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의외로 이제 2차 전지 쪽도 좀 저희가 뭐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소부장 쪽도 오늘 뭐 유니테스트나 뭐 하나머티리얼즈, 테스, 동진세미캠, 원익 IPS, 머리홀딩스, 네페스 뭐 등등 상당히 좋네요. 뭐 오늘 BH 같은 경우도 한 3%대, 그러니까 최근에 애플 아이폰 15 관련된 중국 쪽의 예약 판매 굉장히 좀 호조를 이루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BH도 나쁘지 않고요. 그 외에도 지금 폴더블 쪽도 약간 좀 움직임이 그래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이 좀 IT 부품들이 꽤 있는데, 여기다가 MLCC 관련 쪽도 뭐 사막 콘덴서라든지 최근에 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대만 쪽 MLCC 쪽의 지표들이 좀 올라오면서 삼성전기도 이제 중국 쪽 부품들이 좀 이렇게 뭐 판매량이 좀 좋아지면 중국 쪽에 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또 못 가고 굉장히 무거웠던 종목인데, 그렇죠. 이게 좀 회복세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대만 쪽에 MLCC 관련된 쪽의 지표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MLCC 쪽도 좋아지니까 삼성전기가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IT 부품 쪽에 대한 전체적인 뭐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바닥을 찍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저는 뭐 가장 주목하는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이 자화전자가 작년인가요? 그 2분기인가 3분기에 적자를 낸 적이 있었는데, 적자 낼 기업이 아닌데 적자를 냈던 게 이제 시설 투자하면서 적자를 낸 거잖아요. 그 시설 투자의 정체가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는 애플의 진출 때문에 추가 시설 투자를 하면서 적자를 낸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아이폰 15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그 중심축으로 삼았던 종목은 뭐 누가 뭐래도 LG노텍과 BH였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자화전자의 민감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나. 왜냐하면 자화전자는 삼성과 애플에 동시납품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IT 부품 쪽에서는 지금 뭐 폴더블 이런 쪽보다는 큰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기, 작은 종목 중에서는 뭐 자화전자를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그 IT 부품 쪽도 결국 전장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니까 자동차용 디스플레이가 OLED로 점점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OLED TV를 많이 만드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직 8세대 투자가 조금 부족해서 TV는 많이 팔아야 되는데 OLED가 부족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예전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얘기, 과연 LG 디스플레이로부터 많은 물량을 받을 거냐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움직임, 그 다음에 그 아이패드가 OLED로 바뀌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전반적인 실적이 TV 쪽에서는 안정, 그 다음에 아이패드 이런 쪽에서 확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 자화전자,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IT 가운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폴디디즘 관련된 카메라 모듈 이게 좀 이슈가 오늘은 좀 됐어요. 그래서 애플이 폴디디즘을 하는데 이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뭐 결국 삼성은 이제 폴리튬을 삼성전기가 했었는데 네.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기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이제 지금 할 것인가 이야기인데 뭐 라간이라는 뭐 외국의 회사가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자화전자 등등이 관련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한번 더 면밀하게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지켜봤고요. 뭐 간단하게 뭐 일부 나왔던 리포트를 뭐 한두 개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삼성전자 감산 확대에 따른 소부장 전략이라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디램은 선단 공정과 HBM 위주의 투자 그리고 낸드는 가동률 회복 위주의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뭐 결국은 HBM 장비라든지 디램 선단 공정 그리고 후공정단에 관련된 실적 개선 전망에 대해서 이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하나마이크론과 KNJ를 오늘 어느 정도 제시를 한 부분도 있는 거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관련해서 뭐 K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관련해서 과학기부가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기술력 증대를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코멘트를 냈고요. 2025년부터 30년까지 약 4,800억 정도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R&D 예산을 마련해서 추진한다는 면이 이제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코멘트 리포트가 나왔는데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타링크도 좀 들어오는 분위기니까. 그 외에도 지금 뭐 화장품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형 화장품 관련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다. 8월 지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는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있고요. 이 부분도 특히 비중국 화장품 지표가 굉장히 좋은데 비중국 화장품 지표가 8월에 슈퍼굿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쪽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에 한국이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였고요. 프랑스가 16% 정도 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미국 쪽에 화장품 수입액이 한국이 1위였고 2위가 프랑스였는데 그때는 간극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8월에 지표에서는 한국이 월등하게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에서 수입국 중에 한국이 1위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 그 기재에는 스킨케어 제품이래요. 그러니까 동양권에서는 스킨케어를 꽤 많이 씁니다. 중국이 57%, 한국이 52% 정도 쓰는데 미국 쪽은 20%대 정도밖에는 스킨케어를 쓰지 않은데 이 지표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스킨케어를 잘하고 있는 게 한국 회사들이고 4월에는 조선미녀가 상당히 좋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2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장품 관련된 쪽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좀 오랫동안 쉬어갔던 화학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피어 화학 수요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에폭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순수 화학 업종에 관련된 하방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면서 주가 심리가 점차 개선될 수 있다는 신한투자증권의 이야기가 나왔고 에폭시는 결국 이제 우리가 국도화학이나 KCC 같은 페인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좋고 그 외에도 고무 제품이 좋아지면서 뭐 금호 소비라든지 쪽도 좋고 정유 쪽은 당연히 이제 최근에 마진율,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좋아지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좋아지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뭐 롯데케미칼이나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데 이 부분도 좀 하방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도 오늘 이렇게 아침에 뭐 진행을 해보면서 한 게 30분 그냥 후딱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요.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이 정도 이제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달할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나이스 버디. 정프로 오늘 내기 졌으니까 내 차 운전 좀 해줘야지. 아니 그럼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해요? 어허, 이 사람 아직도 몰라. 가입 즉시 보장받는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 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고 누적 가입 수가 300만이라는 그 하나 원데이요? 내 차 운전을 맡길 때도 남의 차 운전을 할 때도 모바일로 3분 쉽고 빠르게 하나 원데이만 알면 당신도 프로. 굿샷!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임자 3프로 TV랑 백년화편이랑 참말로 똑같구먼. 암만 똑 닮았지. 가성비 참 좋아. 3프로는 알짜배기 정보만 가득하고 백년화편에선 3만 원대로 명품 떡 한 성전을 살 수 있잖아. 평판도 좋자녀. 칭찬이 얼마나 자자한디. 무엇보다 명절에 딱이요. 3프로는 귀성길에 챙겨 듣기 좋고 백년화편은 선물로 챙겨주기 좋잖아. 칭찬받는 가성비 명절 선물 백년화편.
네, 시장은 아직까지 강보합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IT 중심으로 주가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코스닥 쪽에서는 양극재 강세가 네. 좀 이어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무리 시장 관련된 마무리 조금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뭐 수급 쪽에서의 변화를 조금 보시면 지난 주말에 금융투자가 너무 많이 사서 이거 다시 매물로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어제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일단 초반에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견조하게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매물이 금융투자의 매물이 거의 전부라고 봐야 될 텐데 금융투자는 약간 인덱스를 파는 듯한 그런 양상이고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지수가 버티는 이유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대거 사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뭔가 지수는 방어해주는 듯한 모습이고 기관의 매물이 만약에 오후장까지 계속 출회된다면은 그러면 외국인이 사는 전기전자는 좀 버티면서 지수는 생각보다 별로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만약에 기관들의 매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종목군들은 오후장에 못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금융투자의 매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금융투자에 늘어나는 매물량을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처럼 전기전자만 받아준다면은 그러면은 전기전자, 반도체 쪽과 나머지 종목군들과의 어떤 괴리가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수급 쪽에서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 종목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뭐 롯데손해보험이라든지 개별 모멘텀이 강해지는 종목군들의 뭐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군들의 급등은 다 이유가 있는 급등이긴 하지만 그 이유가 표면화됐을 때는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매각 가격이 알려진다든지 인수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진다든지 하면은 변동성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한번 인지하시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 시장은 뭐 내일 모레 있을 FOMC를 앞두고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수 기준에서 너무 큰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지금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수익과 위험을 제어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종목 장세이니까 뭐 지수보다는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고르고 좋은 종목 중심으로 실적 베이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9시 3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좀 뭐 말을 하자면 하루 종일 방송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저희가 일단 아침에 준비한 그 개장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후 시간은 또 데일리 힌트가 있죠. 제가 마지막 방송 이제 마감 방송을 6시 반에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하루 뭐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아침 오프닝 벨 관련된 시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내일 저는 뵈야 될 것 같고요. 김정우 이사님은 모레 저는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